이 장모를 채무자로 만든 사위 사건이 있습니다. 이 네. 사건을 직접 담당하신 이충윤 변호사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네. 이게 언뜻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장모를 채무자로 만든 사위. 예. 무슨 사건이죠? 사실관계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네. 자, 엄마가 계시고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저희 의뢰입니다. 네. 아들이 계시고 이제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 누나의 남편인 매형이 있었죠.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이제 어머니랑 누나 그리고 매형 이분들이 좀 지방에서 근처에 사셨고, 아하. 네, 아들은 이제 서울 쪽에 사셨어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돼서 돌아가셨고 이제 네. 경제적으로 엄청 많진 않아도 좀 어느 정도 재산이 성실하게 모아두시는군요. 이렇게, 모아두셨어요. 예, 음. 그래서 어느 날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드님 굉장히 슬퍼하고 계셨죠. 네. 근데 이제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민사소송 소장을 딱 받아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매형으로부터 네. 그 이제 그럼 피고가 되는 거죠. 네. 왜? 소송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대여금 청구했습니다. 어떤 대여금 청구했냐면은 근데 나는 그 매형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그쵸.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모님한테 빌려드렸다. 아하. 네. 그런데 장모님의 아들 즉 상속인이 네. 채무를 상속받으니 채무의 절반을 상속받으니 너가 대신 갚아라. 네. 아. 예, 그런 취지의 대여금 청구였습니다. 예. 오. 우리나라는 민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인이 포괄승계를 하기 때문에 네. 대여금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뭐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법리상으로는 예, 그렇죠. 문제가 없는 청구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나요? 사실 뭐 강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속관계를 배제하고 보면 대여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가장 간단한 청구입니다. 게다가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찾아오지 않고 직접 하신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 가장 간단한 소송인 경우가 많고요. 예. 이상한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에게 사위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이 있었고요. 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였던 거죠. 네. 예. 그 상속풍이나 한정승인을 하면 어차피 이 채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예리하셨는데 판단을 하고 오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랑 이제 검토를 하는데 네. 사건 자체가 재미있는 사건이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이 있으면 이건 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뭐 근데-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네. 하니. 근데 차용증이 있긴 한데 차용증이 하얀 A4 용지에 깨끗하게 출력된 종이었어요. 컴퓨터로 아. 써지고요. 예, 컴퓨터로 써지고 물론 컴퓨터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상하게 보인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인감이 어머니의 인감이 찍혀 있는데 네. 네. 인감은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인감이 최근 인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아가시기 전 인감이 아니라 네. 7, 8년 전에 변경된 인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인감을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변경한 최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의 인감이 아니라 이전 인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등록된 거 차용증 말고. 작성 시점의 인감이 아니라 아. 예, 7, 8년 전. 옛날 차용증 거. 작성 시점보다 훨씬 전의 인감. 아. 네, 내 인감인지 알았다면은 안 썼을 인감, 안 썼을 도장. 네. 그러니까 거죠. 차용증 작성 시점에서 보더라도 종이가 일단 너무 새 거다. 그리고 찍혀있는 인감 자체도 차용증 작성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인감이 찍혀 있더라. 네. 이걸 어떻게 찾으셨네요. 김영날인이나 서명은 직접 자필로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충윤, 강성신이 타이핑이 돼 있는 거죠. 아, 도장만 찍혀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사이랑 장모 그리고 누나는 지방에 근처에 살고 있고 네. 고령의 장모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에 수시로 드나들고 아. 인감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네. 아. 예.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그 유산의 어떤 범위랑 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일치까지는 물려받은. 아닌데, 예, 저희 의뢰인이 물려받을 네. 상속분과 어느 정도 오더가 맞는 거죠. 이거 다 뺏어가려고 그랬나 보네. 근데 뭐 하나 갑자기 신기한 게 네. 어쨌든 이게 민사소송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전자소송으로 됐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이거 새 건지는 알았어요? 아, 증거로 왔을 때. 네. 그건 이제 새 거라고 하기보단 너무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로 온 서증으로 것도 오는데 서증으로 온 게. 서증으로 스캔된 것도 너무 깨끗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좀 낡은 것을 스캔하고 낡은 종이를 스캔하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2, 3년 전 이런 식의 계약서니 차용증이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냥
마치 어제 출력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증이 된 것도 아니고, 예. 문방구에서 갓 네. 뽑은. 뭐 사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네. 오케이. 깨끗하게 아무리 보관을 한다 그래도 2, 3년이 지나면 종이 색깔은 좀 변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예. 강력한 한 방은 그렇죠. 알려줬다. 왜냐하면 차용증은 결국 계약서고 그 처분 문서인데 음. 그리고 어쨌든 인형이 찍혀져 있다는 거는 진정 성립에 추정이 되는 곳이고 이것을 뒤집으려면은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민사소송법상의 어떤 반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뭐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진정 성립, 뭐 추정, 네. 뭐 반증하시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강성신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강성신이 찍고 강성신의 의사에 기해서 찍고 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강성신의 의사에 기한 어떤 합의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네. 이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하면은 그 추정이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분명히 어머님의 도장이 찍혀 있긴 했어. 근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반증, 쉽게 얘기하면 반증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 추정은 옳지 않다. 이거 어떻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법원이 의심을 갖게끔 저희가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예,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감이 이미 폐기된 예전 것이었다. 네. 결국 이 인감이 바뀐 것을 모르는 사람이 찍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던진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 그 이제 이 사안에서의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 사위분이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억 원이나 되는 오히려 경제활동을 장모님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뭔 때문에 돈이 있어서 네가 장모한테 맞아요, 빌려줬냐 2억 원이나 이런 뭐 식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장을 했죠. 예를 들어서 했으면 2억 원이라는 돈은 쉽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라던가 음. 어떤 뭐 증권사라던가 예를 들어 뭐 어떤 그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지 이체를 않습니까? 하지. 보통. 예. 사과 박스를 예. 안 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융거래 정보 같은 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런 객관적인 거래 내역 그것도 데이터가 없고요. 남아 있지도 않았고요. 네. 회신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충 변호사님이 이제 법원에 확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상대방 뭐래요? 민사소송법 원칙도 말씀하시고 뭐 이름 추정이 되고 뭐 이제 그런 그리고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뭐 물론 반박은 가능하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법원이 이 진정 성립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내용을 계속 열심히 찾아내는 것뿐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본인이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그냥 뭐 단순한 뭐 막도장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뭐 지장을 찍는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서명을 하더라도 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같은 거를 네. 이제 첨부를 한다라던가 인감을 찍을 때도 뭐 인감 증명서도 같이 첨부를 한다라던가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네. 네. 이제 인감 증명서가 제가 알기로는 대리인 발급이 되긴 해요. 네. 근데 인감 증명서 가능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져요. 네. 대리인 발급이 일단은 되니까. 근데 대리인 발급이 안 되게끔 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리인 발급이 안 되게끔 해놓는 것도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많다니까. 되게 많은데 뭔 핑계를 대서라도 일단 떼주지 마세요. 부탁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막 떼주라 그러면은 그냥 해주지 마세요. 그래서 뭐 어쨌든 조금 본인이 스스로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결과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야 아니면 무효야?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네. 판단하셔서 예,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셨습니다. 야.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해서 뭐 2억 원 전부 막았고요. 그 원고가 더 이상 항소하거나 하지 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예. 이번 사건에서는 이충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차용증 이게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네. 걸로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경우에 나는 제대로 쓴 차용증인데 이게 뭐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차용증을 쓰면 그 자체가 너무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쓸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말 거꾸로 받거나 할 때는 또 잘 받아서 네. 공증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예.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잘 남겨야 되고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책만 잘 남겨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증 받는 게 네. 굉장히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강제 집행이 가능한 취지를 남겨놓고 공증을 잘 받아놓는다면 네. 나중에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모든 안전장치를 걸면 걸수록 본인한테 불리할 건 하나도 없죠. 네, 걸어야죠. 예를 들면은 진짜 딱 이 계약을 하는 순간에 뭐 녹음 어플 켜놓고 남주야 이제 우리가 몇 월 며칠 언제 이 금액을 너한테 빌려줄게 그런 식으로 녹음도 하고 문서화도 시키고 지장도 찍고 오버해가지고 옆에 사인도 하고 뭐 간인도 하고 공증도 하고 인적담보 뭐 보증인 이충용 걸고 그리고 남주야 나는 너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미래를 읽을 수 없잖아. 근데 너 부동산 하나 있다며 그것도 담보로 걸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장치는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네. 현실에서 이 모든 게 반드시 요구돼야만 어떤 차용의 효력이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안전성은 높아지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뭐 흔히들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제외하고는 부동산 담보나 이런 뭐 어떤 주식 담보나 이런 거 없이 돈 1원도 안 빌려주지 않지 아,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뭐 신용 같은 경우를 예. 제외하고서는 어쨌든 안전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놔야 나중에 후환을 조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장모를 채무자로 만들어버린 이 매형이라 그럴까요? 사위라 그럴까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충희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